그날 밤 서울 랜드마크 아레나를 가득 메운 수천 명의 관객은 단순히 신의 트로트 스타 빈에서의 단독 콘서트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트로트 음악의 절대 권위자, 흔들리지 않는 여왕으로 군림해온 장윤정의 등장을 목격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대 위가 아닌 객석 정중앙에 앉아있던 그녀가 무대의 조명보다 더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빈에서가 오직 특별한 분을 위해 준비했다는 40초짜리 미발표곡 데모 프리뷰가 흘러나온 그 찰나의 순간, 수십 년간 수많은 무대에서 희로애락을 연기하고 노래해온 장윤정의 단단한 방어막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미세한 떨림이 이내 뜨거운 눈물로 변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릴 때 이 장면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통상적으로 베테랑 아티스트의 눈물은 감동적인 협업이나 개인적인 성과에 대한 반응일 때가 많지만 이번 눈물의 본질은 달랐다. 이는 그녀가 지켜온 공적인 페르소나, 즉 흔들림 없는 트로트 퀸의 아우라를 완전히 허물어뜨린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폭발이었다. 장윤정은 과거에도 여러 인터뷰에서 무대 위에서 관객을 압도하기 위해 눈물을 참는다고 밝혀왔을 만큼 공적인 영역에서 감정을 극도로 절제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의 상징이었다. 그런 그녀가 수천 명의 시선 앞에서 어깨를 떨고 얼굴을 가리며 흐느낀 것은 그 40초의 선율이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을 넘어 그녀의 가장 깊은 핵을 관통했음을 의미한다. 이 시점부터 이 뉴스는 단순한 연예 보도를 넘어 음악이 한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을 얼마나 격렬하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휴먼 드라마로 격상되었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마치 오래 기다린 대답을 들은 사람처럼 느꼈다고 증언했듯이 대중은 이 절대적인 눈물 뒤에 숨겨진 서사, 즉 평생을 노래해온 아티스트가 자신의 노래가 아닌 타인의 데모곡에 반응하며 느낀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숨을 죽였다. 이처럼 장윤정의 눈물은 그녀의 압도적인 커리어 역사상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가장 진실하며 따라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장윤정이 자신의 새 앨범 타이틀곡을 소개하며 제 인생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정말 특별한 사람을 위해 썼어요라고 언급했을 때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팬덤은 일제히 남편인 방송인 도경완을 지목했다. 이 최초의 추측은 대중매체가 수년간 구축해온 이상적인 부부상이라는 거대한 서사 위에 너무나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실제로 두 사람이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률 데이터와 소셜미디어 언급량을 분석한 K-스타 커플 인덱스에 따르면 그들은 지난 5년간 공공의 영역에서 신뢰와 애정의 상징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왔다. 오랫동안 대중에게 인고 부부의 대명사로 각인된 그들의 관계는 장윤정의 고백이 가지는 사적이고 깊은 감정이라는 단서에 대한 가장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귀결처럼 보였다. 수많은 연예 매체들은 이미 도경완에게 전달될 감사의 메시지나 부부애를 조명하는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콘서트 직후 백스테이지 모든 조명이 꺼지고 긴장감이 감도는 찰나의 순간, 장윤정이 조심스럽게 꺼낸 진실은 이 모든 대중적 예상과 업계의 기획을 산산이 부쉈다. 그녀가 지칭한 특별한 사람이자 신곡을 작곡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후배 아티스트 빈에서였던 것이다. 이 충격적인 반전은 세 가지 핵심 측면에서 이 사건을 음악계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주목할 만한 뉴스로 만들었다. 첫째, 관계 역학의 파격적인 재정의이다. 트로트 음악 산업, 특히 거장과 신의 사이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엄격한 수직 구조를 가진다. 이는 종종 멘토-멘티의 구도, 혹은 선배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후원-피후원의 관계로 나타나며 때로는 비즈니스적인 계산이나 상업적 시너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장윤정의 고백은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선후배의 수직적 경계를 넘어 상호 구원자의 영역에 있었음을 폭로했다. 장윤정은 업계의 최고봉에 있으면서도 후배의 순수한 영감과 격려를 통해 자신의 심연의 불안을 극복하려 했으며 빈에서는 그러한 선배의 진심을 음악으로 다시 빚어 돌려준 것이다.
상호 구원이라는 이 역동적인 관계는 음악이 단순히 팔리는 상품이 아니라 고독한 예술가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생존의 언어임을 증명했다. 이는 업계에서 인간적 연대를 통한 창작의 기적이라는 새로운 협업 모델을 제시하며 향후 모든 아티스트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둘째, 창작 동기의 음악적 순수성의 최고치 증명이다. 이 곡의 탄생 배경이 일반적인 예상처럼 개인적인 애정이나 가족의 혹은 소속사 간의 이해관계가 아닌 순수한 예술적 영감과 인간적 연대였다는 사실은 곡이 가지는 의미를 더욱 고결하게 만들었다. 엔터테인먼트 심리학자 이수현 박사는 대중은 톱스타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지만 그보다 더 갈망하는 것은 진실성이라며 장윤정이 가장 사적이고 진실한 감정을 가족이 아닌 동료 예술가와의 연대에서 발견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이 노래가 그 어떤 것보다 순수하고 거짓 없는 감정의 기록임을 확신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마케팅 용어에서 진정성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 콘텐츠의 핵심 가치가 되는 보기 드문 사례이다. 이 곡은 발매 전부터 이미 순도 100%의 진심이 담긴 작품이라는 아우라를 획득했으며 이는 상업적 성공을 넘어 예술적 레거시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빈에서가 건넨 단 하나의 문장이 가진 폭발적인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다. 기사에서 빈에서가 장윤정에게 건넨 선배님은 아직도 세상을 울릴 목소리를 갖고 계세요라는 단 하나의 문장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장윤정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한 주문처럼 작용했다. 30년 가까이 정상을 지켜온 아티스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확신이다. 빈에서의 문장은 장윤정이 스스로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 즉 나의 목소리가 과연 대중을 움직일 힘을 잃지 않았는가? 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강력한 긍정의 답이었다. 트로트 음악 분석가 정민준 교수는 이 문장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섰다. 이는 장윤정의 예술가로서의 운명을 재확인시켜준 언어적 퍼포먼스였다라며 빈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장윤정이 가장 깊은 상실감을 건드리고 치유했으며 그 감사의 순환이 곧 이 신곡의 본질적인 멜로디와 리듬이 되었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가장 사적일 것이라 여겨졌던 고백의 주인공이 공적인 영역의 후배 아티스트로 밝혀지면서 대중은 이 두 사람의 서사에 더욱 깊이 몰입하게 되었으며 이 반전은 단순한 스캔들이나 가십을 넘어 음악을 통한 인간적 성장과 예술적 연대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고차원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발매될 신곡의 성공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독보적인 스토리텔링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의 관계는 이제 트로트계의 전설이 될 준비를 마쳤다. 장윤정이 빈에서의 프리뷰를 듣고 폭발적인 눈물을 흘린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멜로디의 아름다움이나 가사의 감동 때문이 아니었다. 그 시면에는 트로트 여왕으로서 정점에 선 그녀조차 피해갈 수 없었던 직업적 불안과 회의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무대 위에서 그녀가 구축해온 압도적인 아우라와 철옹성 같은 자신감의 이면에는 성공을 유지해야 한다는 잔혹한 압박감과 창의적 고갈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다. 백스테이지에서 그녀가 조용히 고백했듯이 제가 가수로서 새로운 길을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제 목소리가 과연 앞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던 날들이었죠. 이 말은 단순한 슬럼프를 넘어 커리어의 정점에서 맞닥뜨리는 존재론적인 예술가적 위기였음을 시사한다. 그녀는 수많은 후배들의 롤모델이지만 동시에 신예들의 파격적인 등장 속에서 자신의 음악이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낡아가는 것은 아닌지 청중과의 공감대를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매일 감당해야 했다. 이는 곧 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였다. 대중문화 심리학자 최명진 박사는 정상에 오른 아티스트들은 일종의 골든 케이지 증후군을 겪는다고 분석한다. 이들은 최고의 위치에 갇혀 있지만
그 화려함 때문에 외부의 진실한 목소리, 즉 자신에 대한 객관적이고 순수한 평가를 듣기 어렵다. 모든 칭찬이 비즈니스나 예로 포장되어 들어오기 때문이다. 장윤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녀가 받는 모든 찬사는 성공을 전제로 한 의례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빈에서가 건넨 선배님은 아직도 세상을 울릴 목소리를 갖고 계세요라는 문장은 달랐다. 이는 경력이나 히트곡 목록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녀의 본질적인 능력, 즉 목소리가 가진 힘 자체에 대한 순수한 통찰이자 단언이었다. 이 문장은 빈에서가 장윤정을 향한 일방적인 존경심을 넘어 동료 예술가로서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정확하게 꿰뚫어본 예언처럼 작용했던 것이다. 깊은 불안과 자기의심의 순간에 가장 필요했던 존재의 이유를 상기시켜주는 예언처럼 작용했던 이 문장의 무게는 수십억 원짜리 마케팅 캠페인이나 화려한 무대 장치보다 훨씬 강력했다. 음악평론가 김현우 씨는 이 순간을 카타르시스적 재탄생의 순간으로 명명하며 베테랑이 신의 곡에 울었다는 것은 그녀가 음악을 통해 자신의 과거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평했다. 김 평론가는 이어서 장윤정의 눈물은 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내면의 외침이었으며 빈에서의 프리뷰는 그 외침에 대한 우주의 응답이었다. 이 곡은 장윤정에게 단순히 차트 1위를 안겨줄 히트곡이 아니라 가수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발급해준 상징적인 자격증의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40초의 데모가 흘러나온 그 짧은 시간은 장윤정의 뇌리 속에서 수년간 쌓였던 모든 압박과 회의를 직시하게 만드는 동시에 빈에서의 순수한 시선이 담고 있는 무한한 신뢰를 다시 한번 멜로디와 선율을 통해 전달받는 영적 세례의 순간이었던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빈에서의 곡의 완성형이 아닌 감정의 뼈대만을 갖춘 초기 데모 버전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장윤정의 감동이 기술적 완벽함이 아닌 작곡가의 순수한 의도와 에너지에 직접 반응했음을 의미한다. 초기 데모는 종종 아티스트의 가장 원초적이고 필터링되지 않은 감정을 담고 있으며 장윤정은 바로 그날 것의 진심 속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교차하는 지점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는 그녀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순수한 열정을 되찾는 경험, 즉 원형적 자의 회복 과정에 가까웠다. 장윤정의 눈물은 단순한 감격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불안을 치유하고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영적 경험에 가까웠으며 그녀가 공연 직후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이건 음악이 아니었어요. 기적이었어요라고 표현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운명적인 개입을 뜻한다. 빈에서의 프리뷰는 장윤정에게 단순히 좋은 노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 그녀의 멈춰 서려 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창조적 생명력의 주입이었다. 이처럼 두 아티스트의 협업은 단순한 차트 순위를 넘어 한 인간의 가수로서의 운명을 다시 쓰는 놀라운 서사로 기억될 것이다. 이 감동의 파장은 이제 곧 발매될 신곡을 통해 전국의 모든 청취자에게 전달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곡은 단순한 음반을 넘어 트로트 음악 역사상 가장 진실하고 가장 카타르시스적인 치유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장윤정과 빈에서의 이번 드라마틱한 협업은 단순한 차트 성공 예고를 넘어 한국 트로트 음악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동력과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K-트로트 르네상스의 결정적인 분수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건은 K-트로트의 장르적 경계를 근본적으로 확장하고 이전까지 단절되어 있던 세대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르네상스적 시너지를 폭발시키는 핵심 기폭제가 되었다. 엔터테인먼트 리서치 기관 뮤직 인사이트 코리아의 심층 보고서에 따르면 두 아티스트의 충격적인 서사가 언론을 통해 공식화된 직후 24시간 동안 장윤정의 이름 검색량은 전주 대비 450% 급증했고 작곡가이자 후배인 빈에서의 검색량은 무려 820%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팬덤의 움직임을 넘어선 대중적 관심의 대이동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검색량 증가가 주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젊은 세대 중심의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통계적 분석에 충격적인 반전. 전통적인 트로트 주소비층인 50대 이상 시청자의 유입률은 이미 견고했으나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10대와 20대 시청자의 검색 유입률이 평소 트로트 콘텐츠 대비 평균 3배 이상,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대 5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윤정의 퀸으로서의 명성이 아니라 인간 장윤정의 진솔한 서사, 즉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예술가적 불안과 그를 치유하는 후배의 순수한 영감이라는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에 젊은 세대가 강력하게 반응했음을 명확히 방증한다. 이들은 트로트를 부모님 세대의 음악이 아닌 세대와 공감대를 공유하는 감정적 콘텐츠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과거 팝 발라드나 힙합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세대 교체적 관심이 트로트 영업으로 확대되는 전례 없는 현상이다. 관계 역학의 파격적인 혁신. 이처럼 세대를 초월한 관심의 교집합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동력은 두 아티스트가 보여준 관계의 비즈니스적 순수성과 수평적 연대 때문이다.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기획된 컬래버레이션이나 데이터 기반의 화제성 마케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획사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장 높은 상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티스트를 의도적으로 엮지만, 이들의 협업은 종종 깊은 감동이나 지속적인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윤정 빈에서의 협업은 이 모든 상업적 계산을 완전히 뒤집었다. 장윤정은 업계의 최고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빈에서의 재능 앞에서 기꺼이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빈에서는 그러한 선배에게 순수한 영감과 통찰력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곡을 헌정했다. 한쪽은 경력과 권위에서 오는 존중과 신뢰를, 다른 한쪽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순수한 재능에서 오는 영감을 오로지 예술가로서의 진심으로 공유하며 나이와 연차를 떠나 서로를 상호 구원자이자 헌정자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곧 진심과 서사가 모든 마케팅 예산보다 강력한 콘텐츠 파워임을 입증하며 트로트 산업의 미래가 진정성 있는 인간적 교류에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K-트로트의 글로벌 확장 전략. 나아가 이들의 만남은 트로트의 장르적 확장 가능성, 즉 글로벌 K-트로트의 씨앗을 심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트로트는 그동안 한국의 정서와 한을 중심으로 하는 내수용 장르라는 인식적 한계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 신곡을 둘러싼 최고의 위치에 선 예술가의 고뇌와 순수한 영감으로 그 고뇌를 치유하는 후배의 연대라는 서사는 문화권이나 언어를 초월하여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휴먼 드라마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음악 콘텐츠 평론가인 데이비드 김은 K-팝이 강력한 퍼포먼스와 비주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면 K-트로트의 다음 단계는 감정의 깊이가 될 것이다. 장윤정의 눈물은 바로 그 감정의 깊이를 전 세계에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클립이다. 이 서사는 빌보드 차트의 팝 음악 팬들에게도 통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분석했다. 이들의 만남은 트로트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감성을 연결하는 견고한 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트로트 음악이 한국의 특별한 장르를 넘어 K-팝의 또 다른 감성적인 축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벤치마크로서의 가치와 산업적 영향. 이번 사례는 트로트 산업 내에서 기획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강력한 벤치마크로 작용할 것이다. 기존에는 압도적인 프로덕션 비용이나 유명 작곡가의 이름값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장윤정 빈에서의 성공 서사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마케팅임을 증명했다. 이는 향후 신예 아티스트들이 단순히 노래 실력이나 외모를 넘어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진정성 있는 서사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 현상을 트로트 서사 경제학의 등장으로 평가하며, 이들의 협업이 단순히 두 아티스트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산업 전반의 창의적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문화적 임팩트를 창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시너지는 트로트 음악의 생명력을 새롭게 불어넣은 문화적 사건이며, 장윤정에게는 트로트 퀸을 넘어 세대 간의 가교이자 멘토라는 새로운 리더십을, 빈에서에게는 뛰어난 작곡가이자 K-트로트의 미래를 여는 영감의 원천이라는 숭고한 이미지를 더하며 이들의 레거시를 영구히 확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 아티스트의 구원과 헌정 서사는 음악 팬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강력한 흡인력으로 번져나갔고, 이는 곧 발매될 신곡이 단순히 음원 순위 1위를 넘어 음악을 통한 치유와 연대의 상징으로서 202X년 올해의 명곡 리스트에 오를 잠재력을 갖추었음을 시사한다. 이들의 만남은 트로트 음악의 산업적, 예술적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린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장윤정이 이건 음악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선언한 미발표곡은 아직 정식 제목과 풀버전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음악계를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곡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두 아티스트의 레거시를 영구적으로 재정의할 운명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 곡이 기대감을 넘어 확신의 영역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곡 발매 전에는 흥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 곡은 두 아티스트가 서로에게 건넨 진심의 깊이와 그 감정의 순환 고리가 대중에게 완벽하게 전달되면서 이미 명곡의 지위를 획득했다. 이는 음악적 완성도를 넘어선 서사적 완성도가 만들어낸 기적이다. 특히 짧게 공개된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준 순간 잊고 있던 나의 계절이 다시 피어났죠라는 두 줄의 가사는 장윤정이 빈에서에게 받은 영감을 그대로 돌려주는 감사의 선언을 함축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에게 강력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곡의 발매는 장윤정에게는 트로트 여왕을 넘어 음악을 통해 타인을 치유하고 영감을 주고받은 위대한 예술가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안겨줄 것이며, 빈에서에게는 뛰어난 작곡가를 넘어 선배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구원자라는 숭고한 이미지를 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노래는 두 아티스트에게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지나 빛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록이며, 발매 후에는 이들의 개인사를 넘어 팬들에게도 포기하지 않을 용기와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시대의 헌정가로 남을 것이다. 이제 음악 팬들은 단순히 음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에게 건넨